소치라는 의미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법조인의 대부분에 다 소치는 당연히 기소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고 재판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일부에서 이걸 뭐 재판까지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 중에 극소수일 겁니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던진 거라서 단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게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뭐 법조인들도 있을 거다, 교수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 과정도 뭐 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헌법 입법 취지를 볼 때 충분히 재판 중단도 해당이 된다. 벌써 이미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남은 쟁점은 뭐냐? 이재명 쌍방울 대납 알고 있었나 여부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했고 이거 유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주요 쟁점. 네. 일단 먼저 불법 대북송금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800만 달러로 불법으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방북시킬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북에 송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난 그런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이건 쌍방울에서 자체적인 대북 경협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불법 대납 공모를 인정을 했으면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공모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반 정도로 푹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지원을 기대하고 돈을 대납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재명 대표 보고 및 인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모두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보겠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지금 뭐 직접 결제한 것도 많고 경기도 공무서 등으로 이거 보고 사실 자체가 다 입증이 됐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하느냐?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 전 회장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번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성태 전 회장이 돈 대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만 적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실제 했는지, 실제로 이런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과 무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여부일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 선고가 나오던 바로 그 시각에 대장동 사건 공판에 또 참석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중형이 나왔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을 들고 나왔거든요. 뭐 술자리 회유라든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오염시키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이러한 검찰의 그러한 조작 수사 의혹을 신경을 써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인까지 이 재판에 칼날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이 변호인단은 어떤 전략을 쓴 거냐면은 바로 검찰을 오염시키는 데 이어서 이제는 재판부를 오염시키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정치 재판, 뭐 여론 재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찬찬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에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이 언론에서는 이게 마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화영 지사에게 불리한 그러한 재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이게 뭐 검찰의 수사도 좀 오염을 시키고 재판부도 오염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화살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려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질문을 던졌어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게 뭐냐? 바로 다음 기사를 좀 보죠.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저희 이번 키워드 헌법 84조죠. 헌법 84조가 뭐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에요. 이걸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서 기소만 불가하다고 보는 의견, 폭넓게 해석해서 수사와 공소유지, 다시 말해서 재판까지도 제한된다고 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엇갈린다. 이 화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로 던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만 안 되는 겁니까? 재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헌법 84조가요. 네.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거든요. 소추라는 의미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 법조인의 대부분에 다 소추는 당연히 기소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고 재판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헌법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네. 허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고시 공부를 하고 그다음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허영 교수 책을 많이 볼 거예요. 이 허영 교수가 석자 교수인데 이분이 경희대 석자 교수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 전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소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걸 뭐 재판까지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 중에 극소수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설사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쵸. 형사재판을 만약에 대북송금도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 4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카드랄지 펜은 이미 익히고 있어요. 재판을 지연시켜서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어차피 대통령 못 나오니까 네. 재판을 지연시켜서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표 이번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패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걸 문제를 딱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84조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해석의 여지의 논란이 이제까지도 조금이라도 이게 논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대부분의 99% 이상의 법조인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부 소수는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화두는 상당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니 대부분은 그거 기소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재판은 또 별건이다. 아마 대부분으로 생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 올린 그 헌법 84조의 요 논란에 대해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출한 소송의 제기만 의미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선웅 의원님.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상 초유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현실 가능한 리스크가 되는 수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던진 거라서 단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뭐 법조인들도 있을 거다, 교수들도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 과정도 뭐 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헌법 입법 취지를 볼 때 충분히 재판 중단도 해당이 된다. 벌써 이미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그렇게는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쨌거나 현실 가능성도 있는 그런 리스크다 외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하겠다라는 방침인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검찰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이번 주 기소. 아까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혐의가 좀 굵직굵직해요. 아까 저희가 뭐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 혐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봐야 될까요? 제3자 뇌물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다라고 하는데 이 혐의들이 김광삼 변호사 짧게 여쭤봅니다. 이런 혐의들로 했을 때 뭐 아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이거는 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랬었거든요. 집행유예 이상 나올 수 있는 건들입니까?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까? 저기 제3제 뇌물죄가요. 지금 인정된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200만 달러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뇌물죄에서 200만 달러 넘으면 이게 억 단위만 돼도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징역 10년 이상이 돼버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감경해도 5년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와도 사실은 공무원이 피선고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선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아무리 봐줘도 집행유예 선고된다고 하자. 유죄 판결이 나서 그러면 사실은 출마할 수도 없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대통령도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국민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상기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큰 형이 나올 수도 있다,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무죄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슨 보도도 있었냐?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해 남자 벌써 3번째 유죄, 이 옥죄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해 남자 벌써 3번째 유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말고 2명이 더 있어? 누구지? 싶으실 수 있어요. 누군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있었죠. 내 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전 부원장이 또 있었습니다. 앞서 2번의 유죄 판단이 있고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판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무죄 나오면 되지. 무죄 나오면 됩니다. 이 여선웅 의원님. 무죄 나오면 되는데 지금 주변의 얘기를 보면은 주변의 이런 상황을 보면 앞에서 3명이 유죄가 나왔어? 좀 걱정이 되는데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재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 정적 주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계속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 주변의 인물들이 사실상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은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 주변 먼지 털이기식 수사하는 거다. 망신 주기 하고 이재명 대표를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변부를 수사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이화영 대북지사 관련 이번에 1심 판결이 났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불법성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불법성을 인지했냐 안 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이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조례를 의해서 대북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하영 부지사의 미션도 어쨌든 대북 사업 관련된 평화 부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불법 송금하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하영 부지사가 뭐 중형을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사물 리스크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안 돼. 막 이런 목소리를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가 나왔다고 한들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느냐는 별개의 건인데 그걸 연관해서 해석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